아니 그나저나 셀러 촬영을 뭐 하는 건 하는 건데 셀러가 볼 게 없는데? 볼 게 없다기엔 4개나 갖고 계시나요? 아니 개수는 많은데 진짜 셀러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분들처럼 이게 나라별로 뭐 품종별로 이렇게 정리가 아예 안 돼 있고 아니 마구잡이로 넣어놨어요. 마구잡이로 넣어놨고 사실 이런 셀러 컨텐츠 하면은 원래 좀 좋은 것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생일 주간 아니었습니까? 네. 그나마 좋은 것들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메인 셀러고 이게 가장 제가 좀 최애로 쓰고 있는 셀러고 빈디스이라는 뭐 제품인 것 같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9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셀러를 사게 된 이유는 좀 디자인이 예뻐서 왜냐면은 이 밖에 이런 좀 메탈도 저는 좋고 저는 이 안에 우드 저희 집 곳곳에 보면은 전부 다 우드가 많아요. 뭐 진짜 요새 컬러풀하게 막 예쁘게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좀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고 이거는 좀 약간의 자기의 귀여운 스티커도 좀 붙여봤습니다. 맞다. 이게 제가 어떻게 샀냐면 누가 당근이었나? 네, 당근에 새 제품을 시켜놓고 단순 변심으로 사기 싫었는데 반품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입한 이력을 보여주고 이거를 살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원래 시세보다 한 4, 50만 원 정도 싸게 샀는데 설치 기사님이 오셨어. 우와. 그러니까 새 제품을 엄청 싸게 산 어떻게 보면 셀러고 원래 당근을 자주 하세요? 아 자주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셀러가 필요했는데 새 거 사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셀러 너 따위가 와인 보관이나 하지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써보니까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해 인생 첫 셀러예요? 아니 이게 가장 나중에 산 셀러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우리 진친 여러분들 계속 이제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생각보다 막 살아요. 그냥 이런 거 막 크게 고민 안 하고 옷 같은 거 이렇게 사도 사이즈 안 맞아도 반품 안 합니다. 내 몸을 거기에 맞춰버립니다. 좀 그런 류의 타입. 뭐 기능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이거 온도 조절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칸 나눠가지고 윗칸에는 뭐 레드 와인 적정 온도 뭐 한 뭐 11도에서 뭐 14도 사이 밑에는 조금 더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화이트 레드 와인 뭐 구분하곤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냥 그 딱 중간 정도 12도에 맞춰놓고 다 이렇게 그냥 보관을 하고 물론 그 온도 습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온도 하나만 맞춰두고 하면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보통 와인 셀러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뉘는데 컴프레서 방식 그리고 반도체 방식이 있어요. 저도 정확한 과학적인 원리는 모르지만 컴프레서는 이런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셀러 집이 좀 춥거나 덥거나 한다고 이 안에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온도나 습도나 근데 이제 반도체 방식은 조금 싼 대신에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갑자기 셀러 온도가 좀 내려간다거나 여름에는 좀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그때그때 좀 온도 조절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대신 좀 싸다. 보통 와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좀 돈 더 주더라도 컴프레서 방식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소음. 이 빈디스 와인 셀러는 사실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소음도 좀 괜찮아 하는 편이거든요. 전 윗집에서 쿵쿵거려도 좀 괜찮은 스타일. 제가 실제로 거실에 이게 있지만 저 안방에 문을 열고 이렇게 자면은 진동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로 소리가 조금 있는 편인데 아마 진동 소리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신경 쓰일 수 있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칸을 좀 나눠야 되는데 일단 대충 보면 여기가 이제 샴페인 칸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빨리 맨날 없어지고 뭐 없습니다. 그냥 지금 셀러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좀 엔트리 샴페인들 로랑 베리에 고세도 있고 여기 모에샹도 루이로드레 뭐 파이프 아이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 보시면은 샴페인 칸인데도 막 뜬금없이 이런 거 들어가 있죠 지금. 근데 소달레라는 이태리 와인이고 제가 이태리 와 소음 들리나요? 이 소음이 발생을 하는 게 이 안에 온도를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속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나고 듣고 나니 엄청 나요. 그렇죠. 이게 한번 들리면 신경 쓰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탈을 키우십시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이 딱 봐도 대중이 없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 와인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샤토넵 디파프, 부르고뉴 피노누아, 여기도 이제 에르미타주, 들라스. 요거는 또 사부아 와인, 하석환 소믈리에님이 하시는 사부아 와인, 프랑스 와인이고. 근데 갑자기 저 안에 뜬금없이 몬테스 알파, 칠레. 제가 이거는 조만간 한번 먹으려고. 왜냐면 14 빈티지예요. 그래서 몬테스 알파 같은 거 한 10년 지나면 진짜 맛있거든요. 한 15년 지나도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나중에 1869 2011 빈티지 있거든요. 좀 약간 세월이 지난 칠레 좀 저가 와인들도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칸에 뭐가 있냐? 저도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이제 대충 이태리 칸이네요. 요게 아마 좀 유명한 와인이고, 시내 물방울 막 그 사도 와인으로 나오는 포지오 디 소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아주 좀 클래식한 병이죠. 요런 뭐 좀 이탈리아 BDM들 혹은 뭐 바롤로, 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갑자기 스페인 알바리뇨 따란, 이거 남영탁 또 사장님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비면 그냥 넣는 거예요 그냥. 아, 여기가 좀 이제 비싼 데네. 보르도 와인들 보시면은 흔히 오데 샤또라고 불리는 여기 무똥 로칠드 2011 빈티지. 제가 2011년이 데뷔 년도여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브라네르 디크리 같은 거는 12 빈티지라서 지금 먹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있고, 또 오데 샤또 중에 하나인 샤또 라투르 14가 있습니다. 이거 코스트코에서 아마 샀었던 것 같고, 다 제가 직접 산 와인들. 이거는 뭐 선물 받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메인은 사실 샤또 뒷겜 90, 디저트 와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최고라고 불리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방배동의 어떤 샵에서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었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거 한 130만 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보다 한 2-30년 지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이고, 90 빈티지가 또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2-30년 뒤에 먹을지 아니면 구독자 10만 대 먹을지. 깜짝. 그리고 안쪽에도 뭐 이제 보르도 와인들 좀 있습니다. 뭐 유명한 뭐 샤또 피숑 롱구빌 바롱 이런 것도 뭐 보르도 그랑크리고. 여기도 웃기네. 이게 이 보르도들 가운데 갑자기 피오체사레 이탈리아.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 안 해놓거든요. 안에 숨어 있었다.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커? 초면인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와인이고 누가 선물 줬나 보다. 아, 그러니까 규현이 형처럼 선물 준 사람 이름을 좀 적어놔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가 밑에도 좋은 와인들이 많네. 우와, 랩에 쌓여져 있는 거네. 요것도 이제 좋은 와인이라고 이게 누가 랩으로 싸놓은 건데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5대 샤또 중에 하나인 샤또 무똥 로칠드 우와. 16 빈티지고, 아까 보시면은 이제 요게 11 빈티지고, 그래서 레이블이 다르죠. 이제 무똥 로칠드는 레이블을 그 해에 또 유명한 작가들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2019년 마고, 보통 이게 그래도 100만 원 넘어가는데 80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와인이 이제 저 일본에서 구매했는데 펜폴즈의 그란지라는 와인입니다. 펜폴즈 라인이 워낙 이제 많긴 하지만 펜폴즈 전 라인 중에 가장 비싼 와인이고, 저 개인적으로 그란지 좋아합니다. 갑자기 막 로제가 있네요. 로제 있고, 갑자기 엠샤프티의 지공다스. 밑에서부터는 뭐 대중이 없습니다. 갑자기 칠레, 세냐, 아르헨티나, 이스카이, 샤샤니 몽라쉐. 안에는 막 독일 리슬링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 심지어 저는 디아블로도 셀러에 있습니다. 컵불 말백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아마 선물 받은 와인이라서. 윗칸이 진짜 웃긴데, 이게 뭐냐면 우와. 베트남 달랏이란 데 이제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준 와인이거든요. 포르투갈 와인인 것 같은데 고기하고 먹을만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소믈리에들 놀러 오면 블라인드 달라고 놔둬놨어요. 이건 띠냐넬로에서 나온 그라빠. 우와. 그라빠도 좀 있고. 근데 띠냐넬로가 되게 유명한 이태리 와이너리예요. 한 번씩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식후주로 그냥 이태리에서 먹는데 하면은 기분 좋게 그냥 먹는. 근데 맛은 개인적으로 개 맛없는데 기분으로 먹는 거죠, 술은. 포트 와인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셀러는 뭐 제 메인 셀러지만 정돈이 잘 안 돼 있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안 켜져 있는데 이게 아마 반도체 방식으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가성비로 18구 정도 되는데
처음 내가 원룸에서 와인 먹기 시작할 때 와인 셀러를 좀 갖추고 싶다 해가지고 사게 된 건데 근데 브랜드도 모르겠네. 이제 먼지 쌓여가지고 이건 지금 사용하는 셀러는 아니에요. 그때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도 이제 집이 조그만하니까 와인 셀러가 하나 들어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셀러를 좀 원했었고 그 TV 밑에 딱 들어갔어요. 여기 해놓고 여기 보시면 셀러가 있죠. 이게 지금 18군가 그런데 다 못 채웠지. 맨날 한 10개만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풍족해진 거야. 내가 와인을 10개나 가지고 있어? 이랬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동엽이 형이 선물해 주신 셀러입니다. 이게 원래 작업실에 있었던 거였어요. 동엽이 형이 한번 놀러 오시더니 셀러가 없네? 이러면서 셀러를 하나 통 크게 사주셨던. 얘도 올 블랙이라서 예뻤고 얘는 88구짜리예요. 120만 원 했는데 여기 뭐 있는지 모르겠네. 심지어 여기는 더치 커피가 있네. 이거 먹어도 되는 지금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네, 이거 버리는 걸로. 보시면 이 상칸 온도하고 하칸 온도를 분리해가지고 지금 상칸은 13도로 지금 돼 있고 하칸은 지금 9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레드 와인만 적정 온도 정도로 지금 해놨는데 밑에 레드 와인이 훨씬 많네요. 선물 받은 와인 그리고 약간 저는 그 결혼식에서도 요새 와인 많이 주잖아요. 못 버리겠더라고. 다 가져와가지고 이런 건 아마 결혼식에서 다 받은 와인들. 보르도, 익셈 이런 거고 여기 있네. 그래. 1865 이게 2011 빈티지. 와. 그러면 이게 한 15년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아마 맛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거 없는 셀러인데 근데 아까 저희 거실에 있던 빈티스 셀러보다 얘는 네. 유리가 조금 더 투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쪽이 좀 더 잘 보이구나. 지금 맞은편에 창문이 있어서 네네.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나요? 사실 맞아요. 보통 와인 셀러를 빛이 안 들어오는데 보통 두긴 둬요. 그 햇빛이 와인을 좀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근데 셀러도 숨 쉬어야 되니까. 그만큼 제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 둘 데가 없어 지금. 해가지고 한번 조만간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직접 보내준 약간 감사패 같은 거. 제 이름 박아줬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 샤또의 와인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프랑스에서 이게 날라왔어요. 본인이 직접 이제 각인해서 보내줬는데 좀 웃긴 게 글씨체가 다르죠? 한글만. 또 애기 셀러가 하나 더 있어요. 애기 셀러 이것도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건 캐리어 제품이고 이게 이제 반도체 방식입니다. 8구짜리고 요걸 원래 작업실에 두고 원래 요거를 썼던 거예요. 동엽이 이거 사주시는 바람에 좀 잘 안 쓰게 된 셀러가 됐습니다. 사실 이 방에 네. 빈 와인병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네. 다 치우셨어요? 저 밑에 조금 있어요. 버리긴 버렸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좀 그래도 인상 깊었던 와인들 위주로 좀 갖다 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게 돼가지고 지금은 한번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제 모으는 와인은 바깥쪽. 또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맨날 우리가 촬영할 때 여기에다 와인 두고 와인 인서트를 찍으니까 뒤쪽에 이제 와인이 좀 걸리는데 저 돈페리뇽들은 뭐냐? 왜 이렇게 자랑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 먹었는데 저한테 의미 있는 바틀이거나 조금 올드 빈티지들은 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모아둔 건데 궁금해하셨던 이제 돈페리뇽은 다 약간 좀 올드 빈티지들이에요. 요거는 파리 빈티지. 보통 돈페리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드 빈티지들을 좋아해요. 그 세월이 지나면 그 아주 샴페인이 녹진해지거든요. 깊게 우린 보리차보다도 훨씬 더 구수한 느낌? 근데 또 상태가 좋은 것들은 기포까지 자글자글하게 살아있고 말로 좀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구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빈 샴페인에 빠지신 분들은 정말 올빈 샴페인만 찾게 되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90 빈티지. 이 바틀이 진짜 의미가 있어요. 저 이거 저번 주에 먹었거든요. 이거 팬들이 선물을 해줬어요. 와. 생일 선물로. 그렇게 많지 않은 팬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로 이걸 주길래 나 됐다,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마음 먹어서 산 건데 어떡하냐고 우리 먹을 수도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받긴 받았고 사실 걱정이었던 건 제 팬들이 와인의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올드 빈티지 샴페인을 구매할 때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맛이 갔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짱짱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90 돈페리뇽 있고, 요거는 그냥 돈페리뇽 바스키아 에디션인데 이거는 예뻐가지고 병이 하나 놔둬놨고, 요게 이제 고급 샴페인 중에 하나죠. 살롱. 제가 1월 1일에 집에서 살롱을 한번 먹었어가지고 이거 기념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돈페리뇽 매그넘. 조네진 소믈리에님이 들고 와주셔가지고 요거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고, 뒤쪽이 이제 90 빈티지들. 제가 이제 90년생이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집에서 먹은 것들은 집에 두고 하는데, 요게 이제 디미리안님께서 오픈해 주셨던 라랑돈 90 빈티지입니다. 안에 코르크까지 넣어놨어요. 그리고 도멘 로마네 콩티죠. DRC의 와인들입니다. DRC의 로마네 생비방, 그리고 라따슈 90 빈티지인데요. 이제 이 와인이 아마 저희 집에 있는 와인 중에 가장 비싼 와인일 것 같고, 90년 해외 평균가가 1,200만 원. 뭐 한 병당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이게 해외 평균가보다 보통 한 1.5배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제가 먹었던 레드 와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와인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제가 사 먹지 못하는 거니까 저도 한 잔 마셨습니다. 생일 선물로 지인이 들고 와줘가지고 한 잔 마셨는데 병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고, 요거는 해외 평균가가 720만 원이네요. 똑같은 빈티지의 반만 다른데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해외 평균가 차이가 있고 지금 2배 정도 나죠. 그리고 이거 마고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보르도 오데 샤토 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마고인데, 마고의 90 빈티지들입니다. 셋 다 사실 너무나 상태가 좋았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었고, 이제 마고의 98 빈티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제 돈으로 처음 산 오데 샤토. 와인 하나에 100만 원을 주고 넘게 산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치입니까? 근데 와인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 심지어 이마트에서 샀어요. 이마트에서 120만 원 정도에 샀나? 내가 사면서도 사도 돼? 사도 돼? 하면서 샀었던 기억이 있고, 이거는 절대 못 먹겠지? 내가 나중에 진짜 한 4, 50쯤 돼가지고 좋을 때 먹어야지겠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그 다음 해 생일에 까버렸고, 어느덧 이렇게 와인에 점점 빠지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치 아닌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매일매일 먹지는 못하고 이렇게 좋은 날에 한 번씩 이제 먹는 거죠. 또 다른 레전드 빈티지. 이게 이제 샤토 무똥 로칠드의 파리 빈티지인데요. 82년 무똥 로칠드가 사실 무똥 로칠드 중에 또 가장 베스트 빈티지로 꼽히기도 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사실 오데 샤토 뭐 너무 대단한 와인이지만 제가 무똥 먹을 때 그 느끼는 이상한 그 똥맛이라고 해야 되나? 비료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파리 빈티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크리스탈 90. 진짜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샴페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샴페인인데 빈티지 한번 보십시오. 베브클리코 1983, 파이퍼 아이직 1975. 사실 파이퍼 아이직 1975는 죽어 있었어요. 생명을 다했었는데 그래도 그 세월을 맛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았었고, 이 친구는 레이블이 너무 깨끗하죠. 베브클리코 자체에서 얘네가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발매를 한 거예요. 1983년도에 병입을 했지만 발매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레이블 상태가 깨끗합니다. 이것도 지인이 인생 잘 살았죠? 뭐 이런 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와인셀러 몇 번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쉽게 좀 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 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다 보여드려야겠죠? 혹시 네. 드림 와인셀러는 없으세요? 그거 있지. 유로가브. 오, 유로가브라는 이제 와인셀러가 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아마 와인셀러 하나가 막 1,000만 원 넘을걸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지금 와인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사치 중에 사치인데 뭐 유로가브까지 사겠습니까? 뭐 와인점 한 해가 100만 정도 되면은 유로가브 하나 사서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 명 선물로 드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셀러 보여드렸고 재밌으셨길 바라며 하나 형측의 압박. 자.